안녕하세요. 대기업 한중입니다. 자, 오늘 MS 오토텍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. MS 오토텍은 여러분들 아실 것 같긴 합니다. 이 업황 상황에 따라서 변동성이 계속 좀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업황이 좋으면은 당연하게도 업황 따라서 주가가 좀 상승하는 그런 모멘텀적인 부분들이 있고, 업황이 좋지 못하면은 그걸 또 그대로 반영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. 실적이 나쁜 기업이 사실 아닙니다. 그러니까 기반이 좀 탄탄하다고 볼 수 있는데, 업황이 좋지 않으면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좋지 못하다 보니까 좀 장기간에 걸쳐서 좀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들이 비춰질 때가 많거든요. 그래서 테슬라 관련주이기도 하지만, 실제로는 이 MS 오토텍이 뭐 테슬라의 직접적인 연관을 갖는다기보다는 MS 오토텍의 자회사인 이 명신산업을 통해서 이 핫스탬핑 관련주로 이제 계속해서 좀 부각을 받았었던 명신산업이라는 기업이 있죠. 그래서 테슬라 관련해서는 사실상 이 MS 오토텍이 부각을 받는 것라기보다는 명신산업, 자회사 쪽인 이 명신산업 쪽으로 좀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. 그래서 테슬라 관련주라기보다는 그냥 실적적인 측면과 그리고 업황에 대한 호황을 우리가 좀 기다려 봐야 되는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실적분이다라고 이렇게 좀 적어놨는데, 왜 이렇게 좀 적어놨냐면은 MS 오토텍이 과거에 이제 주가 상승이 이루어졌을 때를 보면은 보통 이 실적적인 부분에 있어서 호실적 기대감이라던가 아니면은 실제로 이제 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라던가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주가가 반등이 나왔었던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는 거는 바로 이 실적적인 측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현재 뭐 테슬라 관련해서도 지금 테슬라 쪽에서도 상황이 그렇게 막 엄청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쪽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는 딱히 없을 것 같아요. 아니면은 이 자동차 부품주라던가 자동차 산업이라던가 이쪽에 뭔가 호황이라던가 뭔가 상승 모멘텀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, 그런 부분들도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, 실적적인 측면만 우리가 좀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간단하게 최근까지 실적을 참고하고 그 다음에 차트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차트를 좀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. MS 오토텍 차트를 보면은 사실상 2020년도 말 주가 상승이 강하게 나온 이후에 조정을 받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. 자, 그러면 이때 주가 상승이 일어나고 왜 이렇게 하락이 나왔느냐를 좀 살펴봐야 하는데, 원래 보통 21년도에 자동차 부품주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. 왜냐면 이제 애플카 관련해서 이제 엮이면서 자동차 부품주들과 뭐 자율주행 관련주들 이러한 기업들이 주가 상승이 강하게 나왔었는데, 오히려 이 MS 오토텍 같은 경우는 그 테슬라 쪽이랑 이제 엮여 있다 보니까 어, 견제가 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좀 주가가 밀렸다라고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현재까지 좀 주가 변동성에 대해서 우리가 종목 히스토리를 좀 살펴보더라도 딱히 뭔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거든요. 뭔가 뭐 기술력이라고 해봤자 뭐 기술 이전을 했던 이력, 뭐 근데 그게 전자선 경화, 탄소 뭐 섬유 강화 복합제였던 것 같아요. 뭐 그런 내용 쪽으로 이제 기술 이전이 있었는데, 사실 이거를 어디에 활용을 해서 뭐 어떻게 기술력이 나오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사실상 앞으로 추후에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라고는 생각을 하진 않고요. 아니면은 뭐 현대차 쪽, 현대차 쪽이랑도 이제 엮여 있으니까 현대차랑 이제 기아차의 실적 발표가 나온 직후에 만약에 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다 그러면은 자동차 부품주들 역시 강세를 좀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, 그 강세 속에서 이 MS 오토텍도 실적 발표를 진행을 할 경우에 실적이 좀 좋게 나왔다, 뭐 컨센서스 이상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이런 서프라이즈가 나왔다
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좀 회복하는 흐름은 좀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. 최근에 주가가 좀 오랜 기간 하락세를 좀 이어왔습니다. 원래는 좀 박스권을 형성을 하면서 이 매물대 구간 자리는 최대한 지켜주려고 했었던 모습을 보였었거든요. 근데 자리가 좀 이탈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현재는 지금 전저점 이탈 위험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지지 구간은 제가 이렇게 그어놓은 전저점 구간을 여러분들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단기적으로 1차적으로 회복세가 나왔을 때 주가가 올라올 수 있는 자리는 지금 제가 체크해드린 가격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이 구간을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되면은 여기까지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이 골든 크로스가 계속해서 나와야 돼요. 이 장기 이평선들을 단기 이평선이 이제 돌파하는 그런 골든 크로스가 나와줘야 하는데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되면은 또다시 요 위에 기존에 있었던 박스권 구간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겠죠. 그래서 돌파 시에는 추가적으로 해당 라인까지도 상승 여력은 존재하니까요. 실적 부분을 우리가 좀 유심히 살펴보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수급적인 거를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최근에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어요. 근데 그 금융투자 쪽 물량이 뭐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닙니다. 근데 이렇게 좀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게 우리가 좀 그나마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, 만약에 해당 이 금융투자 쪽에서 매도세가 갑자기 나온다? 출회가 된다? 그러면은 하방 압력이 좀 가해질 수 있겠죠. 왜냐면은 지금 호가창이 굉장히 얇아 있는 상황이잖아요. 이제 매수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호가창이 굉장히 얇아져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.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만약에 저런 매도 물량이 쏟아진다고 한다면은 하방 압력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면은 조정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저 물량도 크진 않지만 좀 주의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은 2분기 실적까지는 우리가 좀 기다려 볼 필요가 있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해당 영상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